회의에 앞서 동영상 한 편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아버지는 가끔 꿈을 바꾼다입니다. 아버지는 가끔 꿈을 바꾼다. 축구가 최고로 재미있으니까 대통령 말고 축구선수가 되겠다. 팔팔한 중학생은 하루에 3골은 넣어야 집에 와서 저녁밥을 먹었다. 그러나 축구공에 맞아 코피를 흘리고 축구 시합 중에 정강이를 다친 후로 축구계를 떠났다. 이제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 나는 판사가 되겠다. 그동안 속 썩인 부모님께 미안하다. 마음먹은 고등학생은 코피를 쏟으며 공부를 해봤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법대 낙방. 판사가 되려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줄 몰랐다. 법학이 아닌 다른 전공을 선택한 청년. 그때 들려온 자유의 목소리. 조용필에게는 라이벌이 필요하다. 타고난 목청을 가진 내가 나서야 한다. 기타 치며 노래하면 아가씨 시절 엄마부터 음악다방 처자들이 심장이 쿵. 하지만 조용필보다 운이 나빴는지 음악다방에 머무르기를 수년째. 끝까지 남아있는 팬과 결혼했고 내가 태어났다. 안 그래도 이제 재미없어서 노래 그만하려고 했어. 할아버지 친구의 회사에 입사해서 내 입에 분유가 끊이지 않게, 커서는 고기 반찬도 먹을 수 있게 월세방을 전셋집으로 바꾸며 원하면 대학에도 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도 언제나 우리 집에선 대통령. 조기 축구에서는 차범근, 술 친구들 사이에서는 CCBB를 가리는 판사, 노래방에 가면 조용필, 요즘은 임재범. 모처럼 가족 외식에 넌 꿈이 뭐냐? 대답을 바로 못하고 그냥 한 잔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 지금은 꿈이 뭐예요? 여쭸더니 잘못 들으셨는지 마당 있는 집에서 개 키우면서 살고 싶다. 엉뚱한 소리만 하신다. 아, 참. 내 꿈은 아버지처럼 계속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한 가정의 믿음직한 아들이고 한 가정의 든든한 남편이자 위대한 아버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 5월 학대관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일동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바로 상장, 특별상,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 기관은 2015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부상은 상패 및 8천만 원의 예산 지원입니다. 표창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시설서기보 윤정희. 귀하는 지자체 불합리한 건축행정 개선 및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통한 만족도 향상 노력 등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3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부상은 시계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보건의료과 지방행정주사 김형권.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2014년도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 평가 보건소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과 열정을 발휘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교육지원과 주무관 이한아.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부상은 2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금천구 주차관리과 주무관 전금영.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자치행정과 주무관 신진희.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5월 27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독산 제1동 주무관 이소영.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행정지원과 주무관 양재산.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 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CCTV 실시간 관제 업무를 통한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5년 5월 27일 금천구청장 차성수. 부상은 10만 원 상당의 전통문화상품권입니다. 표창장 행정지원과 주무관 문미희. 내용은 같습니다. 수상자 활동 차렷. 경례. 바로 이상으로 표창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문화국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시행되는 맞춤형 급여 시행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인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입니다. 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7월 12일까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7월 13일 맞춤형 급여 보장을 결정한 이후 7월 20일에 맞춤형 급여가 최초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차상위, 저소득 한부모 가정, 수급 탈락자 가구들을 대상으로 SMS 등을 이용해서 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신청 안내를 철저히 해주시고 신청 서류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청으로 즉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5년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관내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 저소득 가구 200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150만원, 20% 범위 내에서는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으로부터 3억 4,900만원을 지원받아서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물품 지원 등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므로 동주민센터에서는 대상 가구 변동 시 사회복지과로 즉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저소득 어르신 가정 핸드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5년도 서울시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관내에 65세 이상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 100가구에 대해서 가정 내 핸드레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행 기간은 금천 호암노인복지관 내 꽃할배 전문 수리봉사단을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소요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6월 5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경제국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중점사항은 동주민센터와 구본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이 전년도와 올해 추진한 주요 업무, 예산 집행사항과 기타 금천구 주요 현안사항 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부서의 5급 이상 간부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협업행정시스템 구축 운영계획입니다. 부서 간 협력,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협업행정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협업행정 보고체제의 구축으로 사업추진 부서의 장은 외부기관 문서, 동향, 부서 자체 사업에 대하여 중요도와 협업부서를 1차 판단하여 초기 보고하고 추진 상황, 협업부서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2차 보고하여 적시성 있는 보고체제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부기관 문서 수신 시 협업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해주시기 바라며 전자결제 설람 때와 보고서 작성할 때에는 협업부서와 협업령을 검토하여 초기 협업체가 구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업조정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개 부서 이상에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 주요 복합 민원 등 구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부서 요청 또는 부구청장,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하고 협업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간부의 활용 및 필요시 별도 운영하여 부서 간 연계,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 행정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대해서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부과 예상액은 5만 4천 건에 54억 7천만 원이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고지서 지연 송달, 분실 등 고지서 송달 관련 민원이 예상되나 납부 고지서 재발송 및 납부 고지서 외에도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주민에게 적극 안내하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월 1회 도시, 건축, 공원, 문화예술 등 현장 견학을 통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희망도시 문화 탐방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에는 송파구 제2 롯데공사 현장, 7월은 우수디자인인 동대문 DDP 현장, 9월에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현장, 10월에는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인 마포 염리동, 11월에는 마곡 도시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공사장 건축 관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중소형 건축공사장 70여 개 현장의 건축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사항 발생 예방교육, 청년 건축 행정서비스 홍보 및 청년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준공 후 20년이 들어되는 건축물 총 229개소가 대상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우선 현장 점검, 육안으로 점검을 실시한 후 문제가 있을 때 세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는 안전이 우려되는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가로 안전점검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일시는 2015년 6월 11일 두산 위브 아파트 및 삼익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 및 금천구 지회 전문 정비업 회원, 그다음에 구청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 안내 등입니다. 인근 주민들, 주택가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로 교통소통 상황 실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독산로의 정체 구간과 정체 지점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입니다. 조사 시간대는 출근 시간대, 낮 시간대, 퇴근 시간대 왕복 2회 운행 조사하겠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1차 조사자가 시험 차량에 탑승해서 혼잡 구간을 조사한 다음에 2차로 혼잡 지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서 혼잡 지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군부대 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특화거리 조성 계획입니다. 독산동 441-6번지 일원으로 폭 18m, 길이 265m에 대해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위입니다. 3월부터 특화거리 조성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5월 14일 디자인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 말까지 특화거리 조성 기본 계획안을 작성하고 6월 초에 보고회를 개최한 다음에 6월 말까지 특화거리 조성 계획을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 시설 조성공사 준공 및 개장 일정입니다. 안양천 우한 금천교 상류측 둔치 지역에 폭 17m, 길이 195m, 면적 3,303제곱미터입니다. 12-15억입니다. 추진 경우는 2015년 5월 현재 공정률은 75%이며 6월 21일까지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한 후 7월 1일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입니다.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 공사를 6월 중에 북해동 1분소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소유예산 4억 2천이고 다만 희망동인 독산 4동은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별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공간 재설계 이제 문제점이 좀 대두돼서 어제 총장님이 시에 건의를 했고 저희도 추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당초 공간 재설계를 그 주민 공유 공간까지 개선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불구하고 예산 사정상 현재 사무 공간 위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결과 시에서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자치구 의견 수렴과 또 그 MP들 의견 수렴을 거쳐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참여자 교육을 직원, 주민, 민간기관 종사자 등을 모시고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를 시행하고 또 6월 하반기에 또 인사 발령이 있기 때문에 주민 교육은 예정대로 실시토록 하고요. 우리 직원 교육은 유연하게 대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5급 이상 간부 교육을 6월 8일 월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동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월 아침 명사 특강입니다. 6월 11일 08시부터 09시까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님을 모시고 대강당에서 실시합니다. 교육 주제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입니다. 많은 직원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 시험을 6월 13일 실시합니다. 저희는 총 근무 인원이 시험 감독관 373명과 본부위원 119명을 포함해서 552명이 근무합니다. 근무 시간은 아침 7시 20분부터 시험 사무 종료 시까지입니다. 우리 구 시험장은 동일여고동 5개에서 시행하고 1개 시험실당 시험 인원은 30명입니다. 근본에 시행하는 행정 9급 경쟁률은 98.6대 1입니다. 협조사항으로 전부서에서는 시험 당일에 시험장 주변 행사, 공사 등의 어떤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15년 상반기 퇴임식 및 공로연수식 개최입니다. 6월 30일 말일날 15시에 대강당에서 시행합니다. 퇴임 공무원 17명과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가족, 동료 직원 등을 모시고 축하 공연, 기념 행사 등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CCTV 시스템 구매 설치 발주입니다. 방범용 65개소, 그린 파킹 10개소, 불법 주정차 단속 1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4개소, 도시공원 놀이터 6개소를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5월에 실시 설계 및 계약원가 심사를 하고 6월에 발주 및 계약을 해서 10월까지 설치 및 시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 첫걸음 사업을 개시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임신 20주까지 6월 1일부터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4주 이내 임산부와 출생 시부터 만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 방문 간호사 3명이 10개 동을 3권역으로 분류하여 지역 담당제로 운영하게 됩니다. 대상 가구별로 1회에서 25회까지 방문하게 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 평가를 하는 보편 방문 서비스와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지속 방문 서비스를 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동복지 연계 협조 체계로 포괄적인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금연구역 확대 지정 및 정비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구 금연구역 지정 현황은 공원, 가로변 버스 정류소 등을 포함하여 총 253개소이며 6월 중에 11개소에 대해서 추가 확대 지정할 계획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가산 디지털역 1번에서 7번까지 출구로부터 10m 구간 7개소, 독산역 각 출구로부터 10m 구간 2개소, 민원 상습 지역인 시흥 이동 벽산 2단지 앞 궁도장에 대해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구 홈페이지에 지정일을 고시한 후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9월부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홍보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관내 집단 급식소 및 300평방미터 이상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법에 대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25일에 3대 중점과제, 14개 세부사업, 8개 분야별 대책을 포함한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진행 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청렴도 향상 정책 진행 경과와 내부 청렴도 향상 정책의 진행 경과를 각각 보고드린 후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청년도 향상 정책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외부 청년도 정책의 핵심은 주요 부패 취약 분야의 민원인들의 체감하는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민원 처리 결과 평가와 민원 처리 과정의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 해피콜로 업무를 처리한 모든 민원에 대한 청렴도를 매월 점검하며 그 설문 결과의 분석, 보고, 공유로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향상을 도모하고 부서 자체 모니터링과 업무별 담당자 교육으로 민원 저점에서 민원인들이 청렴을 체감할 수 있게 민원 처리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청렴 해피콜을 세 차례 운영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와 개선 효과를 얻었습니다. 청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청렴 해피콜 결과에서는 불만 민원인이 21명 발생하였고 관련 내용의 분석, 보고, 공유를 통한 한 이후에 실시한 두 번째 청렴 해피콜에서는 불만 민원인이 2명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세 번째 운영 결과에서는 업무 처리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즉, 관련 정책들을 통해 불만 민원인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일부 부서이긴 하지만 업무 처리 과정의 개선 효과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원 처리 과정의 개선을 위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간담회나 관리자의 민원 처리 만족도 전화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는 284명의 민원인을, 4월에는 211명의 민원인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민원인과 만나는 담당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5월 초에 업무별 담당자 교육을 5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계약관리 감독, 인허가, 제세정, 지도점검, 보조금 등 업무로 업무별 경험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내부 청년도 향상 정책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내부 청년도는 직원들과의 소통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3년 동안 낮은 성과로 조직 내 만연해 있는 냉소와 의문, 그리고 패배주의를 일소하고자 감사 담당관에서는 전부서를 직접 찾아가는 청년 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불만과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의견 듣기를 위해 직원 집단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나 부당한 일을 고발할 수 있는 공직비리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4월 28일에 시작된 찾아가는 청년 교육은 각 부서를 찾아가서 우리 청렴도의 문제, 대책, 개선 효과, 향후 예측 등 직원들과 솔직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집합교육에 비해 직원의 교육 집중도가 높았고 교육 내용 전달도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23개 부서를 완료하였고 6월 1일 통합민원실 3개 부서 합동교육과 함께 일선 민원기관인 주민센터 청년교육이 6월 5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가진 생각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집단면담을 9차례 실시하였습니다. 7급 이하 남성 3그룹, 7급 이하 여성 3그룹, 팀장급 2그룹, 과장 1급으로 나눠 총 69명을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직원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조직이 가진 문제점과 가야 할 길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후에 직급별, 직무별 실천 강령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월 22일부터 운영된 공직비리신고센터는 지금까지 외부에서 2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비리와 상관없는 단순 민원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앞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을 참고했을 때 오는 7월 1일에 권익위의 청렴도 측정 실시 기획이 시달됩니다. 정확한 측정 업무의 기준과 범위가 확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6월 8일부터 청렴도 측정 관련 준비 과정으로 전환하여 6월 23일부터는 유관부서와 함께 필요 자료를 공유하고 7월 초에는 청년 TF팀을 통해 관련 단계를 하나하나씩 대비하여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의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부장님께서 당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방금 청렴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청렴 관련해서 금천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낮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어서 모든 직원들이 함께 그 청렴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혹시 추가적인 일이 일정 부분 발생을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금천구가 주민들한테 떳떳한 그런 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어요.
그 직원들 내부 소통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청렴 여전히 중요하고 해서 그 직원들의 소통과 그다음에 청렴 향상을 위한 좀 핵심 부서들이 좀 모여서 좀 논의하는 그런 구조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담당관,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이렇게 세 분 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좀 나름대로 좀 체계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드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고요. 내일 첫 번째 모임을 함께 하도록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렴도를 또 떨어뜨리는 가장 또 외부에서 느끼기에 뭐 인사 문제가 조직 내부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의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런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이분이 굉장히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요인이 됩니다. 인사청탁은 구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인사청탁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인사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청장님이 특별히 이 문제는 부구청장이 좀 책임지고 관철을 시키도록 청장님이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실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 여러분들한테도 좀 간부님들이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인사청탁이 없도록 절대 없도록 그렇게 좀 주의를 주시고요. 다만 함께 일했던 분들이 인사 추천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현장에서 동장님들이 요즘에 따로도 함께 해서 그 현장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밴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올려놓고 하시는데요. 그 현장을 많이 가서 살피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살피고 난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뭐 정책의 어떤 단서가 돼서 좀 더 그 구민들이 좀 그 도움을 받고 구정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요. 그 사후 관리도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의 사무감사가 6월 9일부터 있는데요. 그 구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뭐 간섭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 한편으로는 주민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들이 어떤 행정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요. 좀 발전 방안을 제시한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삼아서 업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미비한 점은 보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복지마을 센터 이제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우리 금천구는 전체 동이 다 이제 시범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교육 문제가 좀 난감하긴 해요. 그 인사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렇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7월 1일부터 일단 시범이기 때문에 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뭐 제대로 다 숙지하지 않고 있으면 좀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회복지직은 전체 좀 미리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팀장 이상 간부님들도 좀 교육을 미리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동하고 구하고 얼마나 많은 인사 교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복지 정책과 그러니까 복지 담당 부서들하고 동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인 교육은 7월 1일 이전에 그래도 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교육 일정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3인송호라고 그럽니다. 세 사람이 말을 만들면 호랑이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거 없는 소문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람들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또는 신뢰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경험에 빗대서
이런저런 우려를 하시거나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한테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 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5년 하면서 우리가 개별적인 인사 청탁은 수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인사 추천은 저희가 국장님을 통해서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또는 외부에서도 추천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다시 한번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줌의 의혹도 없는 그런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자부심에 상처가 나거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꺾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각별하게 저도 노력하고 함께 간부 공무원님들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좀 더 투명하고 좀 개방적인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민선 6기 출범 2주년 전에 이 일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간을 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제도가 사실은 많아지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6월달, 7월달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맞춤형 급여, 그다음에 동말복지센터, 동주민센터 공간 개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맞물려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 하중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직원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일도 적절하게 분배하고 함께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는 그런 좋은 직장 문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집 에너지 개선 효율성 사업, 에스코 사업 하죠? 에너지 재단에서 하는 아까 발표하셨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한 3억 정도 돼요, 그죠? 예. 사회복지과장님, 서울시가 하는 주거 개선 사업도 있죠. 이거 말고. 서울시가 금천구에 이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죠. 네. 그건 얼마나 되나요? 작년에 이제 공공 부분에서 한 게 40가구고 민간 부분에서 한 게 485가구에서 한 전체 525가구 했는데요. 예. 주로 지금 서울시에서 525가구 안에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사업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지금 이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어디서 총괄하나요, 그러면?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혹은 분기 이해시 민간하고 저희 담당자들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택과도 있었나요, 이 사업이? 네, 주택과도 있습니다. 주택과도 있죠. 네. 그리고 이 롯데가 기부해서 하는 사업도 있죠, 민간에서. 예,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고요. 네. 자원봉사센터 민간 이 집수리 봉사단 해주는 사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얼마나 하나요, 1년에? 거기도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같이 좀 공유해서 가나요? 민간 자원봉사센터 집수리도? 예.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같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공유는 하나요, 정보는? 이쪽에서 저기 추천받아가지고 그 대상자. 사회복지과에서? 예, 네. 예. 오늘 이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행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업무의 혁신이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게
사실 참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칸막이를 낮추고 경계를 약화시키는 거는요, 단순히 우리 행정부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융합과 복합이 대세인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칸막이 없는 행정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개선된 곳도 많이 있는데 아직 미흡하거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서 업무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이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다른 부서 유관 업무, 관계 있는 업무와 협조하고, 그렇게 해서 구청 전체 업무가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이 과장님들입니다. 과장님들만 이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이 이제 유사 업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제일 유리하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각별하게 이런 협업 행정, 칸막이를 넘어서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다른 부서 업무에도 관심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이런 업무 협조 또는 칸막이를 넘어서는 우수 사례도 발굴하고, 그리고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총괄 조절하는 역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가 9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면 어떤 걸 주로 지적하고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우리 업무 방식과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좀 세게 하시나. 나 입장 바꾸는 생각하면 가장 큰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지적하는데 시정되지 않는 사안들, 또는 작년에 이게 지시하거나 바꿀 걸 요구했고 대답을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의원들을 힘들게 하고 불필요한 불신을 낳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 업무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될 것은 겸허하게 수용해서 업무 방식과 사업 내용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 불필요한 오해나 또는 사실이 아닌 것에 의해서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맞게 적절하게 오해를 풀고 신뢰를 더 만들어가기 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거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관들이 그냥 가서 답변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같이 수감을 받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간부들만 가서 답변만 하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물론 일상 업무를 하긴 합니다만 수감받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지적들을 받습니다. 수감 태도가 안 좋다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사소한 의전이나 태도 문제나 이런 걸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전체 공무원이 관심 갖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5월달로는 예외적으로 이 폭염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29군데 내려졌습니다. 밀양은 지난 주말에 35.5도였습니다. 이게 한여름 무더위가
폭염이 사실은 예년보다 한 1년 먼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폭염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폭염 대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6월 달이면 6월 말쯤 되면 이제 장마 시즌도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대비를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폭염, 그 다음에 폭우, 또 여름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사업들 관련해서 점검해 주시고 6월 말 확대 간부회 때 이거를 점검하기엔 시간이 늦으니까 한 6월 중순이나 6월 뭐 10일 요 전후로 해서 관련해서 부처님께서 폭염 관련 전년도 우리가 했던 여러 가지 대책, 폭우 대책, 하여튼 여름철 전체 대책을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이런 폭염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홀몸 어르신들, 또 장애인들,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폭염에 특별히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상황별 폭염 대추 매뉴얼도 좀 정리해 놓고 이런 과정들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체로 5월달까지 행사가 많아서 행사가 맞춰지고 나면 6월달에 좀 한가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복지제도도 개편되고 그런 사실은 일들이 6월달 하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냥 다른 부서, 그쪽 부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 직원들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내가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좀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서로 고민하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금천구청 되도록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5월 확대 관배를 마치겠습니다.